예,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뭐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다 알지만은 참 우리 한인 사회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기부를 하는데 좀 윌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참 이 펀레이징 하는데 또 어떻게 하면 많은 분을 통해서 그런 이 펀드를 조성하는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체계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었을 것 같아요. 네, 회원, 일반 회원, 한 달에 10불 내는 회원, 그리고 좀 저거 하면 평생 회원. 그래서 이 평생 회원제도를 내가 간호협회 발족할 때도 지금도 평생 회원, 글로벌 재단도 평생 회원, 제가 다 이렇게 만들면서 근데 평생 회원이 우리 1,200불이거든요. 근데 2010년도부터 그냥 처음에는 제가 우리 가족, 아이들, 제가 아는 지인들 그냥 무조건 가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런 평생회원이 지금 10년 동안에 370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되겠어요? 1,200불에 한 40만 불 넘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걸 가지고 유지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때는 우리 평생원 해주면 어떻게 뭐를 베네핏 주느냐. 응? 우리 딸 아들 에론한테 내가 평생원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할머니 평생원 하면 what is you give benefit? 이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베네핏 이렇게 주면서 또 요즘은 어떤 일이 있는 거 하니 이제 많은 교포사에서 죽음 마지막 준비하는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좋은 그런 재산도 있고 또 라이프 인슈런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변호사님 사무실에 가서 이제 좀 기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은데 그러면 나머지를 어느 회사 어느 비영리 단체 주고 싶다 하는데 그분 얘기가 미국 기관은 적십자사도 그렇고 많은데 우리 한국 기관은 선택을 안 한대요. 그렇죠. 그게 아직도 우리 기부 문화에 대한 그런 유스도 하지가 않아서 변호사님한테 좀 그걸 계몽을 하자 이제 그러면서 라이프 인슈런스 들은 것도 비영리 단체 꼭 우리만 아니고 딴 데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줘서 10년 후에라도 제가 세상을 떠나도 계속 이 기관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즘 소망 소사이티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치매 환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이번 토요일 날 내일 장례식을 하는데 네. 여기서 조의금은 소망 소사이티에다 줘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소망 소사이티의 뿌리가 깊고 투명하고 또 저희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는 많은 그런 비전을 제가 보면서 정말 기부 문화가 어느 분은 자기 생일날 우리 하지 말고 소망에다 줘라 해서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얼마 전에는 정말 아들이 크리스마스 때 생일 때 주는 돈을 캐시로 준비했다가 돈 5,000불을 쌀에다가 달라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는 신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굴이 항상 그렇게 밝으세요. 네.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는 준비를 하면서 70대 시작했는데 제가 15년 됐으면 얼마예요? 나이가 나오잖아요. 예. 나 이제 내 나이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지금 90대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이사장님의 그동안의 정말 헌신적인 활동은 우리 한인사의 세상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지만요.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자신도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존경해요, 제가.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여러 사업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건 아님에는 분명하고요. 이렇게 하시기까지는 사실은 뚜렷한 어떤 인생의 목표 그리고 꿈, 희망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사장님. 저는 이사장님의 어린 시절의 꿈이 또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꿈을 꾸셨을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참 힘들었어요. 그때는 6.25 사변이지만 고전에는 또 일본 시대. 제가 지금 4학년 때 일본 학교를 제가 다녔을 정도로 지금도 아이웨오 가기국이에요 이런 걸 하면서 이진 이산시 이게 더 빠르게 되는데 야 분자야 정말 돼지같이 먹고 소같이 일하고 악같이 늙어라. 그것이 그리고 돼지같이 먹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같이 일하면 열심히 일하잖아. 그리고 학같이 늙으면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이러면서 제가 참 어머니한테 그래서 제가 늘 가정교육이 제일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것이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대전에 그 공설시장에 그 지금 이승만 박사님이 머리 허옇고 하얀 두루매기 입고 하얀 고무신을 신고 이렇게 단에 올라오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뭉쳐야 삽니다. 헤어지면 죽습니다. 그 말이 저는 지금까지도 이 심장에 박동이 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정말 무슨 일 있으면 헤어지지 말고 합쳐서 같이 better together 같이 함께 작품을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그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배려하고 또 헤어지면 또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어머님의 영향, 부모님의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가정을 가졌지만 어렸을 때 저는 아이들한테 정말 겸손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고 무슨 하버드대 가라 뭐라 그런 말 한 번도 한 일이 없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커가지고 내가 그전에는 무슨 얘기한 거 기억나? 그러면 마음 검손하고 이렇게 검손이라고 그래서 웃기는 했지만 저도 또 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참 저는 정말 가정교육 부모들이 정말 잘 해야 그 속에서 사랑을 듬뿍 봐 이런 것이 참 가정교육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신 얘기를 이제 좀 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 1968년도에 미국의 간호사로 오시게 됐는지 동기가 뭐 어떻게 됐고 또 어떤 생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릴 때 생각은 안 했죠. 그때는 뭐서 간호사로서 68년이면은 그때 30대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그렇죠. 네네. 예, 밥 세 끼 안 먹고 맞습니다. 해외 가서 우리가 외화에 가는 사람이 바로 애국자라고 할 때 또 해외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인이 의사, 간호사, 테크니션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독일에서 네네. 얼마나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간호사들이 3차로 1차, 2차, 3차에서 10,000명이 그때 쉽게 갈 수 있고 바로 취직을 시킬 수 있어서 거기에 독일에 10,000명 그리고 여기 미국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000명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미국을 택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그 대한적십자사에 처음 초대로 간호사국장으로 그것도 우리 적십자사나 간호협회에서 추천을 해서 스위스랜드 적십자가 스위스랜드에 본 그 저기 안에 그분이 여기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저를 추천을 해서 간호사국장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그 당시에 호흡이 없었어요. 희망이. 여기서 내가 아이들하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미국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건 또 저한테도 참 리스크고 그래서 저 혼자 그때는 코리안 에어라인도 없었어요. 노스웨스트. 노스웨스트. 예, 노스웨스트 타고. 저도 그거 타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노스웨스트 타고 오는데 그냥 소낙비 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 LA에 도착을 하니까 한국에서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가도 조금 크던데 일본에서 이 캘리포니아 미국으로 오니까 이거는 엄청난 정말 기가 막힌 보지도 못한 세계를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제가 하는데 카이사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간호사들이 이렇게 왔는데 오리엔테이션 못 받고 왔기 때문에 참 미국에 와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호구지책이라고 그 다음 달부터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남편들은 거기에 적응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갈등도 많고 그냥 또 미국에 처음에 왔으니까 막 자기는 뭐 정말
일은 안 하시면서 이게 와이프들 우리 간호사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의 그 가정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언어의 문제도 또 많았을 거고. 네, 그러고 뭐 그때 그 폭행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아. 우리 간호사들이 이제 우선 제일 내가 느끼는 것이 우선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이 미국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식탁 따르듯이 미국에 와서 미국의 법을 이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RN 시험 5과목 참 힘들었어요. 그걸 영어로. 그래서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RN 시험 과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도 그냥 싱글들도 많이 오셔서 지금 6명들이 한꺼번에 있으면서 이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선생이 어렵소. 한국에서 그래도 경험이 있고 그래도 영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생을 택하고 그리고 거기서 강의를 시작해서 처음 어렵게 합격한 사람들이 또 선생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타주에 있는 사람들이 간호사들이 또 인포메이션이 참 빠르더라고. 동기 동창들 통해서.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제 남가주 간호협회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3,000명이 RN으로 합격을 하니까 그 당시 간호보조원이나 그레주엣 널스 졸업간호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리 가서 일을 해도 400불밖에 못 받았는데 RN 그 레지스터 널스 그분들이 1,400불을 받는다는 건 한 달에. 네. 예. 그러고 막 16hour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저는 간호사들이 미국에 와서 외화 획득도 많이 하고 또 가족들 저도 7남매를 다 데려왔거든. 인력 수출도 많이 하고 우리 간호사들이 해외 나와서 한 일은 대단하다. 이 대단한 업적을 이민사에 기록해야 된다. 인정해주고 자존감을 좀 올려주고 저는 한국에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게 되고 간호협회장하고 얘기하면 좀 상장을 좀 줘라. 응? 딴 분들 주지 말고 우리 간호사들 좀 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민 역사에 꼭 기록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저는 하고 간호사들의 업적은 대단하다. 외화 획득했고 정말 독일 간호사들 인정하세요? 아, 그럼요. 아세요? 네. 그럼요. 더구나 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2년 반 동안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서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간호사 또 이 메디컬 그 related 된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가 이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간호협회장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제 팬데믹 때 또 간호협회에서도 마스크를 막 마음장 이렇게 해서 많이 논아주고 우리가 제미 간호협회가 지금 22개 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해서 참 간호사들이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일도 8시간을 16시간 오버타임하고 이제 요게 조금 좀 괜찮아지면 매년 4년마다 한국에서 저희들 간호사들을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거든요. 이번 초청할 때는 좀 큰 포상도 주고 좀 위로도 해주고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또 지금 새로운 합니다. 사업이 또 하나 생각나네요. 아니 그 당연히 좀 배려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또 이렇게 막상 간호사 되셔서 병원에서 일하실 때는 또 그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병원 안에서도. 우선 소통. 그러니까. 그러고 말이 안 돼서 처음에 네. 전화 받을 때 말이 안 다니까 그 전화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금방 화장실 도망을 가고 그러고 진짜 예스 노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네.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세들의 그 삶은 지금 이제 1.5세, 2세들에게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저희들을 위로해주고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가 못한 꿈을 1.5세, 2세들이 이루어주는. 그래서 저는 우리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정치하시거나 또 좋은 일을 할 때는 무조건 저는 도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도우려고 하고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유분자 이사장님이 미국 온 그것이야말로 우리 이사장님의 그런 큰 소명이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소명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또 그렇게 큰 역할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간호협회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 활동하셨는데 그 외에도 또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 활동하신 것도 좀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간호사로 왔기 때문에 간호사의 집중으로 간호사들이 한국을 떠나서 여기 와서 직장을 가질 때 자꾸 옮겨지니까 그 주소가 한국의 간호협회나 보건사협에 주소를 찾지를 못해서 그거를 주소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협회나 이런 데서 총영사실에 와서 우리 간호사들 어디에 있는지 명단을 달라면 명단이 없다. 그래서 워싱턴 DC도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신문을 만들기 시작해서 간호신보. 그래서 거기는 RN 시험지들 넣고 그래서 우선 주소를 하느라고 각 동문회를 통해 가지고 5,000명을 해서 간호총람을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그때 이태용 박사님이 오셔서 정말 여기 와서 잘 살겠다고 오고 했는데 전문인들은 그래도 간호사든 의사든 가서 취직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잘 살겠다고 와서 가정의 불화가 폭력 그리고 남자들의 남편들의 그 자존감이 떨어지고 직장 못 가.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유 선생 그때는 제가 이게 남가족간협회 회장을 할 때 정말 여기다 상담소를 좀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 한국의 가정상담소의 평생회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은 누가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그런 또 무거운 짐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태용 박사님이 오렌지 카운티에다가 네. 이제 상담소로 그때 기억하세요? 석진영 선생님 네. 또 김신영 선생님 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준비위원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오렌지 카운티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원도 10만 명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아니라 LA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 LA 와서 또 준비위원장 해가지고 그때 그 저기 유재건 변호사도 네. 많이 도와주고 이철수 씨 그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상담소를 만들고 이제 우리 그 이태용 박사님이 오셔서 여기 아주 그 돌아가신 그 이북에서 돌아가신 영락교회 목사님 기억하세요? 김계용 목사. 네, 김계용 목사님. 김계용 목사님이 영락교회 계시면서 이제 제가 가정상담소 이사장을 할 때 매달 300불씩을 도와주셨어요. 그러셨군요. 이건 진짜 역사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가서 한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가 감사하냐? 내가 감사해야지. 목사는 상담을 하면 성공을 해도 교회를 나가고 실패를 해도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당신들 같이 이렇게 가정상담소 전문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후원금을 주면서 거기서 아주 건전한 상담을 하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도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상담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태용 박사님이 많은 그 목사님들을 모셔서 그때 7분이 모셨어요. 그 지금 몇 분은 돌아가시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 5월 5일 어린이날이나 어머니날에 교회에서 1불씩만 1년에 한 번씩만 상담소 주면 우리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좋습니다. 그거 해보죠. 이래놓고는 지금까지 그거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상담소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일반 회원 해주세요. 또 어떤 때는 특별 회원 해주세요. 또 이제 또 해주신 분이 또 평생원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다니면서 어떤 분은 이제 피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이태용 박사님, 하여튼 뭐 자꾸 이제 제가 기억나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걸 다 홍을 해주시고 그렇게 또 기금을 모이면서 또 이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이사들이 모여서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카페타도 우리가 돈 걷고 뭐 저녁에 뭐 점심 같은 때는 샌드위치 해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이 상담소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 1.5세로 해서 그랜트도 받고 지금은 저희들하고 MOU 하면서 그 노인들 여러 가지 많이 잘하고 있잖아요. 칸이 좀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여기는 너무 잘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소망소사이티하고 MOU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 가이드북 그거 만들면서 노인들한테 필요한 책 그렇게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는 한미 상담소 이래가지고 그럼 우리 이름을 따로 좀 바꾸자. 그래서 그 전에 처음에는 한국 가정 상담소 지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부라고 하지 말고 너들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라. 그래서 여기는 한미 상담, 뭐 가정상담소. 거기는 또 한미 가정상담소 수제는 그래서 그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상담소가 시카고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MF 때 그 김대중 대통령님 그 영부인이 이희호 여사 그래서 그때 IMF 때 모두 그냥 주저 모두 내놓고 하는데 그 이희호 여사님이 이제 정말 한국에서는 여력이 없으니까 해외 나가 있는 어머니들 한 달에 10불씩 내는 그런 일을 좀 하는데 지금 고인이 되신 방숙자 선생한테 얘기를 하니까 방숙자 선생님이 나 혼자는 못한다. 동부에 서부에 우리 유분자 선생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직접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라 해서 이 양반이 샌프란시스코 오셔가지고 저하고 유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그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처음에는 나라사랑 어머니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이선주 목사님이 이름을 줘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동부에 가서 그 글로벌 재단을 하는데 한동안 한 4, 5년 하는 동안에 나라사랑 어머니보다는 글로벌 재단 어린이재 그래서 지금 이제 고인 대신 방숙자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그 1.5세 또 1세들이 정말 잘 운영하고 있고 지금 회원이 6,000명, 7,000명 되고 너무 잘하고 있어 저는 흐뭇하고 또 여기 가정상담소도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하여튼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한 그 단체마다 저는 너무 흐뭇해요. 네, 이사장님의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평생을 남을 위해서 봉사 또 헌신을 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인생의 가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가정에서 잘 부모들 밑에서 살면서 가장 그 배움, 교육을 받는 것, 그 교육 속에서 가치관을 찾는 건데 그렇지 않고 어른들이 이건 네가 가치관이다 이래서보다도 내 스스로 배우고 살아나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정말 성숙한 과정 안에 나만이 느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깊게 넓게 목적을 가지고 살으면 준비하면 실패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근데 다 많은 시간 다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그렇게 할 거라고 후회하는 저도 후회 많이 해요. 아우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약속을 하고 이걸 하려고 그냥 땀을 쩔쩔 매고 너무 정확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저와의 싸움, 저와의 그런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스스로 제가 정말 이건 아니다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좋아서 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나 하는 일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저 자신이 느끼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진솔한 얘기, 참 오래된 동안의 얘기지만은 우리 그 한인 사회에 정말 꼭 그 알려주고 기억이 돼야 될 그런 그 얘기라고 생각해서요. 정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라기는 계속적으로 건강을 좀 유지하셔서 조금 더 또 많은 분들한테 손과 손이 맞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좋은 얘기 또 인생 얘기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들하고 이렇게 쉐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초대해 주셔서 이제는 정말 우리 강 전 시장님을 보니까 지금까지 하시고 지금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주 귀중한 얘기 많이 잘 들으셨죠? 참 우리 한인 사회에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리더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우선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야 하고 나누는 것으로 세상을 채우면서 그러므로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분자 이사장님은 이것을 위해서 평생 동안 자신을 던져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우리 한인 사회의 귀중한 지도자이십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헌신하는 그분이 소망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My America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